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눈병에 관한 이야기예요. 눈병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눈병 알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나는 뭐 눈병에 좀 잘 안 걸리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 안과 의사가 되고 나서도 뭐 한 10여 년 이상 눈병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내가 잘 관리를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7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돌 정도 됐을 때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처음 이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외여행을 예약을 했었어요. 해외여행을 예약을 하고 비행기표도 끊고 호텔도 끊고 다 이제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여행 가기 일주일 전에 제가 눈병에 걸린 거예요. 눈병이 제가 걸려도 뭐 사실 저만 눈병이 걸리면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이까지 눈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눈병에 걸리니까 여행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아이 눈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눈이 땡땡 부어가지고 이제 잘 안 떠질 정도가 이제 된 거죠. 여행 가기 한 이틀 전까지 계속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이 상태로 여행 가는 거는 좀 무리다 생각하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여행을 취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 비행기표, 호텔 다 취소하면서 한 100만 원 가까이 수수료로 날린 것 같아요. 제가 그 뒤로는 여행 다닐 때 절대 취소 불가 요금으로는 예약을 안 해요. 무조건 취소 가능 요금으로만 예약을 하는데, 그때 그 여행을 취소하고 갈 수 없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죠. 비난의 화살이 저한테 막 집중이 됐었죠. 너는 안과 의사라는 사람이 눈병을 걸려와가지고 애한테 옮겨가지고 여행을 못 가게 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난들을 겪었는데, 사실은 얘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쉽게 잊혀질 수도 있는 그런 기억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제 아이로부터 이제 와이프가 열을 맞고요. 아이를 데리고 와이프가 친정에 가서 친정 부모님께 눈병을 다 옮겨드렸고요.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이던 처제까지 눈병에 옮아가지고 두 집안이 박살이 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는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 집에서 죄인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게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 또 눈병이죠. 특히나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이 되는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는 쉽게 전염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로는 이제 가족이 얼마나 친하고 가족이 얼마나 친밀한지는 눈병이 잘 퍼지는지를 보면 된다. 저희 가족들은 정말 너무 화목하고 좋은 가족이다, 농담처럼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오늘은 이 눈병에 옮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부터 미뤄봐도 알 수 있듯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부모 자식처럼 이렇게 접촉이 많은 그런 사이, 특히 아이가 어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이들을 보살펴 주셔야 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아이랑 컨택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처럼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있겠죠.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수건, 세면도구 이런 것들을 같이 쓰지 말아야 된다. 뭐 수건이야 당연히 같이 쓰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누 같은 것들도 사실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같이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면도구, 침구, 베개, 그리고 이불 이런 것들 같이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약 같은 것도 사실은 같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뭐 보통 여럿이 같이 돌려서 안약을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인공 눈물 같은 거는 여러 개 사놓고서는 같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체 접촉을 아무래도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잠시 격리를 해서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악수라든가 뭐 포옹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당연히 어느 정도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아무리 그 마음속에서 애정이 솟구치신다고 하더라도 밀접한 신체 접촉은 잠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을 자주 씻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손을 열심히 씻는 것만으로도 감염률이 확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안대는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 건 대개는 질병 자체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남이 봤을 때 눈이 빨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요. 안대를 꼈다가 뺐다가 그리고 또 안대에 접촉이 되고 하면서 질환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으시는 안약은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안약을 아예 쓰지 않아도 대부분은 병이 낫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너무 심한 유행성 각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각막 표면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또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안 좋은 증상들을 나타내고 더 오래 앓으시게 되고 또 나중에 후유증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심한 결막염의 경우에는 증상의 정도를 약화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고 또 처방 받으신 안약은 그래도 잘 써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그 약을 씀으로 인해서 뭐 더 빨리 회복이 된다던가 다시 뭐 재발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위생에도 주의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을 잘 지키셔서 우선은 눈병에 걸리지 않으셔야겠죠. 그렇지만 설사 걸리셨다고 하더라도 나만 걸리자. 나만 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옮기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S안과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